뭐 두 개 꼴이. 왜 두개만 가져와? 놓는 방법에 따라 틀린가? 그렇지. 오케이. 여기 중간에 도는 거 한번 찍을게. 나 잘.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를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중등 지나고 고등 지나고 해서 쭉 아이를 키워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순간이 한순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회되는 시간이라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저보다는 아직 아이를 덜 키운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많이 선배맘님들도 계실 텐데 아마 대부분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보다는 조금 작은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 구하기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때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거 3편을 녹음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3편보다는 이걸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 중에 하나인 바로 교육청 영재원을 초등학교 시절에 보낸 그 순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재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어머님들은 뭐 가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엄마가 보기에는 다 똑똑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아이가 여러 군데에서 보이다 보니까 얘가 조금 다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엄마들이 왜 아이 키우면서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저는 어릴 때는 이제 엄마표를 계속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릴 때 그냥 책도 많이 읽고 같이 놀아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뭐 과학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아이와 재밌게 했던 엄마였어요. 근데 딱 그렇게까지 해서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정통신문이 오더라고요. 학교장 추천으로 받아서 영재원에 지원할 사람들은 신청서를 내라 이렇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엄마들이 이 영재원을 보내기 위해서 막 어려서부터 뭐 엄청나게 뭐 456 수학이네 뭐네부터 시작해서 뭐 과학 무슨 와이즈만이네 뭐 막 엄청 많이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하나도 안 보냈었잖아요. 그냥 집에서 우리 엄마랑 아빠랑 막 뭐 도르래 실험하고 뭐 구슬 굴러가는 실험하고 롤러코스터 실험하고 그냥 그랬었던 아이라서 그래? 한번 이런 걸 준비를 한다고? 그럼 나는 한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한번 가보자라는 이제 약간의 좀 도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내가 아이를 학원을 안 보내고 키운다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 지금 그때로는 자부심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저의 착각이었던 그 마음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또 똑똑하다 보니까 뭐 나는 학원을 안 보내고 키워도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아주 그 밑바닥에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는지 한번 그냥 그때 블로그 시절 그 시대 그때를 한번 제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 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어떤 뭐 유형으로 나오는지 문제집 정도 한 것만 사서 봤던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각 학교에서 전부 다 한 명씩의 아이들이 와서 일단은 필기 시험을 보고 영재성 검사 뭐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통과된 아이들을 데리고 면접을 봤었어요. 그래서 면접까지 다 하는데 필기 시험도 어떻게 되고 면접을 봤는데 제가 그때 면접 시험 문제 중에 하나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우리 왜 저기 뭐야 그릇을 우리가 막 이렇게 폭에서 넣다 보면 스텐 그릇 같은 것들 왜 폭에서 넣다 보면 안 빠지잖아요.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뺄래? 뭐 이런 게 면접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딴 애들은 그 막 와갖고 이제 엄마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와서 설명을 해서 뭐 엄마들이 막 못 참고 물어보니까 답이 막 들리잖아요. 근데 제 아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이름이 치읓으로 시작하니까 맨 뒤에 면접을 봤었나 봐요. 근데 딴 애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고 부피, 뭐 팽창, 수축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저런 거 얘기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나왔길래 어, 어떻게 얘기했냐 저도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제 아들은 엄마 그거 그냥 퐁퐁 묻혀서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한 다음에 미끌미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잘 돌려서 빼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미끌미끌한 액체를 사이에 묻혀서 얘와 얘의 마찰을 줄여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좀 다른 접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얘가 뭐 이렇게 말한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 그래, 잘 말했네, 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그때 옆에 있는 아이들 막 엄마들끼리 막 얘기하는 게 또 막 들려요. 뭐, 어디를 다녔네, 뭐, 어디에서 몇 달 준비를 했네. 근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엄마들 아이들은 없고, 합격을 해서 딱 가보니까, 제 아이가 됐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때 옆에 있던 아이들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어땠겠어요? 와, 우리 아이가 정말 뭐 뭔가 막, 딴 애들하고 좀 다르네? 막, 안 배워도 얘는 이런 걸 되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저희 학교에서, 얘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도 몇 년 만에 이 영재원에 합격한 애가 나온 거예요, 처음. 그 교장 선생님이면 뭐, 과학부장 선생님이면 뭐, 다, 막 이렇게, 어이구, 막 이러면서 그랬던 거에 취해가지고, 한껏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안 시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지금 초등 때 뭔가를 영재원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모르겠어요. 그게 100%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굉장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겪은 그 얘기를 제가 3년을 계속 올라가면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3학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4학년 딱 들어가고 뭐 선생님 배치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초등 영재원 시스템을 제가 접했더니 사실은 그건 6학년쯤 돼서 정말 확실하게 느꼈던 거였는데 초등 영재원 시스템을 접했더니 굳이 할 필요 없었던 아직 우리나라 영재원 시스템이 아이들한테 정말 100%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반기를 드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겪어본 엄마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제대로 가르쳐 영재 아이들을 그 안에 모인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어떤 영재성을 제대로 가르쳐 주실 선생님들이 많이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뭐 다 아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영재교육원에 파견되어 계셨던 선생님들의 역량이 제 생각에는 크게 못 미쳤던, 제가 감히 이렇게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약간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그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뭐 어떤 영재원에 들어가게 되면, 과제로서 그 실험을 많이 해요. 연간으로 짜여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4월에 들어가서 발명을 먼저 막 내라고 해요. 그럼 발명을 내는데, 발명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만들고 이러는데, 그걸 만들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함께 돼서 온 가족이 함께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그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또 막 동분서주해서 아이가 뭘 알겠어요. 동분서주해서 막 이렇게 뭐 제작하고 막 이런 데를 알아봐서 만들어요. 저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원래 그런 거야. 뭐 부모의 약간의 뭐 그런 것들도 영재 아이들 뽑는 데 들어간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터라 저는 이제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제가 그 영재원에 대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영재원에 대한 제 주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확실히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영재원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과제물 산출물이라고 하죠. 그 산출물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모둠이 짜여지고 그 모둠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어떻게 실험을 할 건지 그 과정을 다 짜요, 여러분. 꼭 뭐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그 계획을 다 짜서 제출을 해야 되고 다 타이핑해서 문서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4학년 아이들이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를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4학년 아이가 직접 타이핑을 하고 직접 만들고 이런 경우도 많았겠지만 제가 다녔던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모여서 전부 다 엄마들이 이렇게 뭐 도와주고 문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발명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발명대회 나갔는데 정말 아이들이 왜 자기 아이디어를 통해서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그런 발명품이 더 저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발명대회는 여기서 시대회 교육청 영재 아이들이 시대회 그러니까 일단 학교 대표로 나오고 학교 대표에서 뽑혀서 시대회에도 나와야 되고 그 시대회에 뽑혀서 뭐 도대회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결과 위주였다는 거예요. 제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경험은 그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내가 나중에 이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 물론 내 아이가 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정말로 많은 노력과 힘듦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네. 그래서 뭐 맨날 이렇게 실험은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했다고 쳐요. 재밌게 했어요. 사진 찍고 뭐 데이터로 만들고 막 기록하고 이런 거 아이들이 거기까지 했다고 쳐도 보고서로 만들고 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막 이런 것들은 부모의 영향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데 막 신기한 거 재밌고 막 이런 것들 막 호기심 때문에 영재원을 갔는데 어떤 결과물을 자꾸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가면 그게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나와요. 그게 그 영재원 그 영재원의 시도 영재원의 그 뭐예요? 결과물을 만든 산출물을 만든 뭐 산출물 뭐 모음집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1년간의 실험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